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 요양보호 기출문제 35회 기출문제를 볼 텐데요. 35회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워했던 문제들,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만 24문제 골라봤어요. 그래서 쉬운 것들은 보지 않고요. 조금 선생님들이 헷갈려했다, 또 어려워했다 이런 것들을 골라봤으니까 전체 1번부터 80번까지 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설명란이 있어요. 설명란에 그 풀 영상, 전체 영상 80개짜리 올려놨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1번부터 80번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전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환경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사회성의 증가, 4번 우울감의 증가, 5번 과거 해상의 증가. 정답은 2번 경직성의 증가. 2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년기의 특성, 쌤들 이 문제 1번 아니면 2번 문제로 너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의존성의 증가가 무엇인지, 경직성의 증가가 무엇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 우울감의 증가가 무엇인지, 사회성의 증가는 아니죠. 감소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한다. 2번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번 지자체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랑 장기 요양 인정서 이거를 수급자에게 제공을 해서 이 수급자는 그걸 받고 장기 요양 인정서를 어디에 제출합니까? 그렇죠. 기관에 제출한다 해야겠죠. 기관. 그러니까 3번은 어떻게 틀렸나요? 지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수급자 가정에서는 보호자랑 그 수급자분들은 이걸 가지고 기관에 제출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니라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합니다. 2번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 직원이 아니고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분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방문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은 이건 왜 틀렸는지 아시죠?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래요. 우선 기본적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그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면 다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65세 이하면은 어때요? 노인성 질환이 뭐 치매라던가 파킨슨이라던가 뭐 뇌졸중이라던가 뇌출혈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결핵은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 3번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단기보호, 2번 노인복지용구, 3번 가족요양비,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시설 급여에 해당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단기보호, 복지용구,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 이거는요 재가 급여가 되겠습니다. 가족요양비는요 특별현금급여가 되겠죠. 그래서 5번 빼고는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자 보기를 보세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두 번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이것은 어떤 노인 학대입니까?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왜 신체적 학대일까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 즉 감금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신체적 학대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제한다 또는 원치 않는 노동을 시킨다. 그리고 또 단절, 가스, 수도, 음식 이런 것들로부터 단절을 시키는 거, 그리고 원치 않은 약을 막 먹이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때리는 것만 신체적 학대라고 우리 기억하시면 안 돼요. 준이쌤 유튜브에 보시면 이 학대 유형 제대로 공부하는 거 영상 있거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임은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방임이죠.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제공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제공하지 않는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고요. 주거, 시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기는 낯선 곳에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시설에 넣고 어르신과 연락을 두절한다던가 전화번호를 바꾼다던가 그리고 또 치매 노인 배회할 가능성 있는 분을 일부러 나가게 한다던가 부양의 의무를 거부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유기에 해당이 되고 정서적 학대가 잘 나오는 건요.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무시한다. 욕설한다. 이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5번은 경제적 학대. 그 유서 있죠. 유언장을 날조한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유언장을 날조하거나 뭐 대출 서약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이런 것들을 날조하거나 변조한다. 동의 없이 돈을 빼간다.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거 정서적 학대로 고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안 때렸다고 해서 정서적 학대가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5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번 경과가 짧다. 2번 원인이 명확하다. 3번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노인성 질환은 안 좋은 것이 대부분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경과가 짧다라는 거는 병이 금방 낫는다. 길다 해야겠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원인이 명확한 게 아니라 불명확하다 해야 하고 3번은 초기 진단이 어렵다 해야겠죠. 그 다음에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 증가, 2번 기침 반사 증가, 3번 섬모운동 감소, 4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5번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섬모운동 감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섬모운동 감소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답으로도 잘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관지 내 분비물이 어때요?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5번 기관지 내 분비물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볼까요? 폐활량이 감소돼야겠죠. 노화에 따른 이제 노인의 호흡기계 변화니까요. 안 좋아지는 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2번 기침 반사도 감소돼야 돼요. 그래서 입안에 가래가 있으면 이렇게 뱉어내려고 하는 반사신경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코 점막의 건조함 증가가 돼요. 건조함이 증가돼서 비염이라던가 또 숨 쉬는데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7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칼슘 흡수력 증가, 2번 소화액 분비 증가, 3번 삼키는 능력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수분 섭취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반응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때제때 수분 섭취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탈수 증상까지 올 수가 있고 전해질 불균형에
이런 상태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부터 4번은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칼슘 흡수력 감소, 소화액 분비도 감소, 삼키는 능력, 연화 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능력이 감소돼요. 그리고 구강 건조증 증가라고 해야 돼. 입안이 텁텁하고 건조해져서 입맛이 없고, 그리고 침도 타액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해줘야 됩니다. 문제 8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번 폐 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1번이 어때요?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가 넘어질까봐 괜히 몸 관리한다고 좀 운동하다가 다쳐서 환자가 될까봐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운동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노인 운동관리법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쉬운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노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세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노인과 관련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9번.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성기능이 감소한다. 2번 기대 수명이 감소한다. 3번 손상된 폐 기능이 악화된다. 4번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번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정답은 4번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못 읽어서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금연 후,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면 우리 몸에 어떤 게 나타나냐? 좋은 게 나타나죠.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된다라고 해야죠. 이 성기능이 감소하면 누가 담배를 금연하겠어요? 펴버리지. 감소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증가한다. 기대 수명도 증가한다. 손상된 폐 기능이 악화된 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5번도 혈중 산소량, 혈관 안에 있는 산소가 정상보다 감소한다? 아니죠. 높아지거나 정상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4번이라고 고르실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3번 사지가 따뜻해진다.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면요, 이 소변량이 소변이 안 나와서 이 몸에 이제 체액이 물이 차 있게 돼요. 그래서 손발이 땡땡 붓고 얼굴이 붓죠.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고요. 1번은 호흡이 불규칙하다. 3번은 사지가 차가워진다. 그리고 4번은요, 근긴장도가 감소한다 해야겠죠. 그리고 5번 잠자는 시간이 많아진다 해야겠습니다. 문제 11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번 오른쪽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번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식사할 때는 침대 상체를 살짝 올려줘서 약간 앉은 자세로 반자의 자세로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편마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왼쪽이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밥 먹는 중에 질문을 하면 안 되죠. 2번 오른쪽의 베개가 아니라 마비된 쪽 왼쪽을 지지해 주시고, 3번은 오른쪽에 빨대나 숟가락 음식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음식을 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삼키면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1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번.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은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머리에 발라야 돼요. 손에 덜어서 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 빼고 보세요. 1번은 보시면 머리를 물로 적신, 물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3번 따뜻한 물 안 되죠.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 린스로 헹궈요. 안 되죠.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 5번은 마른 수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13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나다라 이렇게 순서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1, 2, 3, 4, 5번 중에 이 가나다라 순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라, 가, 다, 나 이렇게 찾으셨나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벗기는 순서, 입히는 순서, 우리 편마비 대상자 이 문제는요. 반드시 한 50번 정도의 우리 실제로 시험을 보면요. 이 50번 문제 많이 나와요. 벗긴다 하면 어디부터? 건강한 쪽부터. 그렇죠? 입힌다 하면은 마비된 쪽부터. 여기는 벗기는 순서. 그래서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그래서 항상 다가 먼저 오고 나가 와야 돼요. 그래서 다, 나. 하지만 이 사람은 바지를 벗기 때문에 뭐부터? 무릎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올리게 한다. 그래서 바지를 내린다. 그래서 라가 다, 나. 2번입니다. 문제 1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노베개로 청골 부위를 지지한다.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번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번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번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준다. 정답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어요. 물론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놀랐어요. 몇 번을 많이 하셨냐면 5번을 많이 하시거나, 그쵸? 2시간마다가 아니죠.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게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3번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 아니죠. 당연히 푹신하고 마찰이 덜한. 그렇죠. 4번은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그래서 상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같은 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욕창이 이렇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라. 그래서 횟수를 늘려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자, 가나다라 문제네요. 순서 보겠습니다.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정답은 4번 가라, 나, 다, 마 순서로 우리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이번 문제는 다 앞에가 다 가고 또 마지막이 다 마였어요. 그래서 이건 순서를 정확히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고 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자, 그래서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잠금장치 휠체어 잠궈야겠죠. 그래서 2번이 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예요. 이 세 번째만 딱 고르면 정답이죠.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발을 내려놓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발을 우선 휠체어에서 바닥에 딱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상자를 잡고 옮긴다 이렇게 해야겠죠. 순서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시트 깊숙하게 앉히는 것까지 하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자, 앉아 계신 분을 지금 휠체어로 이제 태울 거예요.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어디를 잡고 지지를 해줘야 되고 대상자는 또 어떤 손으로 잡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는 어딜 지지합니까? 마비된 쪽.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 마비된 쪽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지금 건강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니까 힘을 줘서 무릎을 꿇고 허리 세우고 일어나는 모습. 이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번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5번이 여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이 되겠죠. 이 문제는 틀리신 분들 말 들어보면 3번을 했다고 해요. 3번. 주 1회가 아니죠. 하루에 한 번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8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죠. 우리 한번 순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은 4번 먼저 안전핀을 뽑고 그리고 노즐을 방향을 향해 제대로 잡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누르면 이제 분사가 나갔는데 이걸 누르는 게 세 번째. 그 다음 제대로 불 향해서 쏘는 게 네 번째. 그래서 날아가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5번으로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이 아니라 막대형 해야 됩니다. 막대형. 그렇죠? 막대형, 기다라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0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해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번을 안 하고 여기에서 다른 걸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갈거나 으깬 이렇게 멀쩡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냐. 하지만 이 치매 말기가 되신 분들은 이제 삼키는 이제 능력이라던가 연화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스스로 이제 씹는 그런 인지까지도 까먹어서 콧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치매 말기는요 이렇게 갈아버리거나 걸쭉하거나 해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21번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침해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목욕을 거부할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그리고 몹시 흥분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면 우선 진정시키는 방법을 취하고요. 강제성 있게 목욕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22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번 대상자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답은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하는 방법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3번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정답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청각 기능이 저하됐으니까 시각은 아직 멀쩡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입 모양과 얼굴 표정을 잘 볼 수 있게 밝은 장소,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며 또박또박 말하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린다 해서 고음이 아니에요. 저음의 차분한 목소리. 2번 빠른 속도 아니고 천천히. 3번 친근하게 느끼도 반말 안 되죠.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이것도 아닙니다. 5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24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붙인다. 2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패드를 붙이고 그쵸? 그 다음에 리듬을 분석하고요. 리듬을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제세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충전합니다라고 하면요. 몇 초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얼른 가슴 압박을 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2번도 뭐 패드를 붙인 후 아니라 전원을 먼저 켜야겠죠.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라고 했습니다. 3번, 4번도 틀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5회 먼저 이렇게 난이도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쉬운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주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어렵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주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또 준이쌤 유튜브에 그 주제만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